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갑자기 이제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하게 된 점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은 오프라인 수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수업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필기하는 내용으로, 그다음에 선생님의 음성으로 수업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좀 양해를 구해 볼게요. 그리고 각 반의 진도가 아마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2학년 학생들 전체 5반의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금 많이 나간 반 그리고 조금 적게 들어간 반이 전부 다 걸칠 수 있게 보편적인 내용을 이제 수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전에 들었던 건데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들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면 또 이제 새로운 부분이 여러분들 수업에 나올 테니까 그 점 생각해 두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은 선생님도 좀 촬영 장비를 챙겨와서 제대로 여러분들 선생님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좀 편집도 할 수 있게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니 단순하게 여기 선생님 노트 필기를 하는 걸로 여러분들 수업을 대신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어, 2학년 학생들 아마 먼저 잠깐 복습부터 하자고 한다면,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 철기 시대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 설명했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대한 내용 설명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설명했던 것 같아요. 식, 주, 도구, 사회, 사상 등등 각각 청동기와 철기 시기의 특징들을 잡아보면서 아마도 대다수의 반들이 이 철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아마 다 끝난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고요. 이 철기 시대 같은 경우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 주거의 형태는 이제 초가집 같은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이야기했고, 뭐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명도전 같은 것들 이야기했었죠. 이건 중국 돈인데 중국과 교류하여서 중개무역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런 지도를 그리면서 요 일대에서 발견된 명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중국과 교류를 하였고, 그 교류를 남쪽에 아마 정확하게 나라의 형태는 띄지 않고요. 중국의 기록에는 진이라고 하는 그냥 지역 명칭 정도로 남겨져 있는 요 지역에 대해서 중간에서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몇 가지 뭐 무덤에 대한 것들, 뭐 널무덤, 동무덤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음, 뭐 실제로 검정 능력 시험을 본다거나 수능을 보는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여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혹시 혼자서 공부하시거나 복습하시거나 문제집을 풀어봤을 때 이거 가르치지 않은 내용인데요 라고 하면은, 예,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 철기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요 시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배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먼저 위만 조선과, 자, 그 위만 조선 때 발견된 팔조법이라고 하는 내용, 여기에 적어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철기 시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철기 시대에 죄송합니다. 철기 시대에 생겨났었던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을 배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지금 우리는 한반도 A라고 하는 지역과 B 지역을 나눠서 배우는데,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A에 대해서도 배우고,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특징의 문화가 등장하였다라는 걸 배우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것은 어디다? 여기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영역에서 나온 특징,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 등장하였고, 그런데 거기서 8개의 법조항이 발견되었다. 중국의 기록에 기록되었다.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단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몇몇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필기를 했을 겁니다. 고조선이라고 필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단군 조선에서 위만 조선으로 넘어가고요. 아, 죄송합니다. 위만 조선이 아니라 기자 조선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자 조선. 그리고 다시 위만 조선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크게 세 명의 통치자, 세 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미리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단군은 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건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조선을 이어서 지배하다가 누가 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자의 후손들이 다스리다가 누가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조선을 빼앗아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을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단군조선과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어차피 좀 뭐라고 할까? 명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남겨진 기록, 중국인들의 일방적인 기록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이 기자조선을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아직까지 교재에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조선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또 모르죠. 뭐 어떤 기록이 나와가지고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로 고조선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명백한 기록이 나오면 뭐 또 이제 학계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자조선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대부분 한 번씩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기자가 중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사실 위만도 중국 사람이라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자는 빠지고 위만은 들어가 둘 다 중국 사람인데, 자, 기자 같은 경우는 명백한 중국의 왕족 출신이고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뭐라고 할까? 고조선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직 여기는 뭐라고 할까? 이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중국의 기록에는 중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뭐랄까? 조선 사람, 고조선 사람의 풍습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아직 논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역사로 받아들이고요. 아직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전공을 하게 되면은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 선생님 대학 가서 전공해서 배울 내용을 왜 지금 설명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은 이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원래 대한제국에서 시작되었겠죠. 이 국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국호가 바라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혹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지었는지, 그 희망이 무엇, 그 안에 어떤 희망이 담겨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일단 기자라고 하는 것을 언급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는 우리 이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배울 때 설명해 드릴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위한 일종의 밑밥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됩니다. 중국의 왕족의 후손이었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모르면 패스 빼도 상관없습니다. 수업할 때에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선생님이 이러한 연표를 그리면서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앞서서 청동기 중간에서부터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생겨난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BC 2333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BC 194년, 그 다음에 BC 108년에 나라가 멸망을 한다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단군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위만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자조선은 어딨나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아요. 요 단군조선 사이에 위만 직전에 기자라고 하는 인물이 왕위를 이어받았고 그들의 후손이 고조선을 다스렸다라는 썰도 있으니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아마 BC 2330, AD, BC 이런 개념 설명을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BC는 기원 전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AD는 기원 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셀 겁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 여기 0년을 기준으로 서양인들은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AD, 아논 도미네, 예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의 탄생 이후의 이야기를 기원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이죠. 예수 탄생 이후에 2021년이 흘렀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기원전 BC 2333년은 뭐야? 예수 탄생 이전에 2333년 전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음수의 개념, 여기는 양수의 개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1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뭐 대충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고 그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거 지우고 순서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도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대신 순서는 좀 기억합시다.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단군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글쎄요, 그닥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단군조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에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남겨져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단군조선의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책들도 언제 쓰여진 책들이냐면은 전부 다 고려 때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불분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조선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겨진 사료인 삼국유사의 내용을 가지고 고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우리 17페이지 여기 17페이지 교과서 17페이지에 맨 위쪽에 먼저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교과서를 펴시고 이 부분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자료들이 대부분 중국 자료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대사, 고조선, 신라를 제외한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에 대한 기록 자체가 사실상 많이 남겨져 있지 않아요. 특히 부여라든지 마한진한 변환이라든지 이런 나라 자체에는 기록 자체가 남겨져 있지 않고 어느 나라의 자료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남겨놓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분석을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 고조선에 대한 자료는 중국에도 이렇게 흔히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사책, 나중에 쓴 삼국유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건국 이야기 있죠? 이 건국 이야기에서 우리는 역사를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여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뜻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보시면 환인, 하늘의 신은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간절히 얻고자 하니 여기서 잠깐 끊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환인과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대? 하늘 위에 살고 있다란 이야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했었죠? 무슨 사상? 선민 사상 기억나요?
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랑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내용으로 설명해 드렸었던 거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선민 사상을 가진 부족들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의 아들 죄송합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 사미태백. 이 사미태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 태백산. 태백산? 태백산이면은 여긴가? 여기 태백산? 아니에요. 이때 태백은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지금의 백두산 있죠? 지금의 백두산 일대를 태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먼 곳에서 누군가가 요 태백산 일대로 이주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태백산, 백두산 일대로 넘어오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홍익인간 사상이 존재하였다.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생략하고요.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가지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자, 볼게요. 자, 모두 다 곡식 등장하죠? 바람, 비, 구름,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아, 농경사회였구나. 지금 아마도 이 환웅무리는 하늘에서 내려온지 어디서 내려온지 모르겠지만 이주에 왔어요. 근데 어디로 내려왔다? 백두산 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뭘 가지고 내려왔다? 농사 짓는 기술을 가지고 내려온 뭔가 원래 있는 원주민보다 좀 더 발전된 문화를 가진 집단이 내려왔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요때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거, 농사를 지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구름 같은 경우는 천둥벼락 치잖아요.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형벌, 죄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들, 나쁜 놈들 죄 지으면은 자 바로 그런 것처럼 형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여튼 뭔가 앞선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다.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당시 그 지역에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다 되어 있는데, 자, 정말 곰이 있을까요? 정말 호랑이가 이 사람을, 환웅을 만난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어디에 있었다? 백두산 일대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누가 내려온 거예요? 환웅무리가 내려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환웅에게 빌었다. 곰은 21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어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을 지켜 여자의 몸이 되었다. 아, 곰이 사람이 되었네요. 아, 그것보다는 뭐가 있다? 동물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이 있었는데 이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 중에서 환웅무리와 환웅 집단과 손을 잡은 게 곰 무리이고 누가 쫓겨난 거예요? 호랑이 집단이 쫓겨난 거죠. 그렇잖아.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곰은 좀 잡식성이죠. 잡식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먹어. 뭐 꿀도가 꿀 같은 것도 먹고 사실 좀 채소나 이런 것도 주워 먹기도 하잖아. 근데 호랑이는 완벽한 육식성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풀 뜯어 먹는 호랑이 봤나요? 아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누구한테 유리한 게임이야? 마늘과 쑥을 주고 야 이거 먹어 너 100일 동안 버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누구한테 유리한 게임이야? 호랑이한테 유리한 게임이야? 곰한테 유리한 게임이야?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호랑이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이미 환웅무리는 누구한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곰 부족과 친해지려고 접근을 하였고 그리고 누구를 몰아낸 것이다? 호랑이를 쫓아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곰 부족이 지금 쫓겨난 거예요. 오케이?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까지는 알 방법은 없으나 자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서 하나만 더 봅시다. 왜 여자의 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 왜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이 된 거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기억나요? 이 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한 시대였다, 불평등한 시대였다. 그렇죠. 불평등한 시대였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위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환웅 무리가 지배 집단이고 고음 무리가 어떤 집단? 피지배, 아마도 지배를 받았던 집단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사고의 확장력이 굉장히 넓어진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단순하게 동물 숭배 사상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자료 1번 보이죠? 자료 1번의 내용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돼도 괜찮지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다음에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쨌건 환웅과 환웅 부족과 웅녀 부족이 만나서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들 사이의 지도자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단군왕검이라 부른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단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당골에서 나온 말이죠. 당골은 순수한 무당이란 말의 순수한 우리말이라 그랬죠. 당골, 단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은 뭐냐면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죠? 임금님, 임금, 임검, 왕검 이렇게 말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왕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냐? 일종의 왕, 정치를 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단군왕검이라고 호칭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어? 제사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사회, 우리는 이 사회를 재정, 일치,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곧 무당이 정치도 한다. 군림하고 왕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흔적들은 조선시대에도 남아있죠. 물론 조선시대 정도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전형적인 국가의 형태거든요. 그때도 보시면 왕들이 제사 지내긴 지내잖아요. 하늘에다가. 그쵸. 비오라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농경사회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날씨를 읽는다라는 거, 하늘을 읽는다라는 거,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 물을 다스린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곧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당의 역할과 정치하는 사람의 역할이 분리가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시대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곧 뭐였다? 무당이 곧 정치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전통이 사실은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흔적들은 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여러분 제사 다 지내고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짧지만 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군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군조선에 대한 내용을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군조선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기원전 2333년 전에 만들어져서 194년에 망했던 이 단군조선은 환웅 집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이 환웅과 누가 함께 내려오느냐? 약 3천, 여기는 교과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약 3천여 명의 무리와 함께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사실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환웅이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통해서 선민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삼천의 무리를 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가져왔느냐? 농경 문화를 가지고 왔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지금 노란색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경 문화를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동물 숭배 사상이 존재하였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숭배를 하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통치자였던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죠. 이 단군 왕검이 뜻하는 바는 뭐야? 이 사람이 뭐라 그랬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합쳐서 우리는 이 표현을 이 시대를 제정 일치 사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참고 삼아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이제 단군 왕검, 우리는 뭐 쉽게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군 왕검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자의 명칭이죠. 왕, 임금과 같은 뭔가 지도자의 명칭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1대 단군이 만들어진 걸 배운 거예요. 그럼 2대 단군, 3대 단군, 단군 할아버지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산 게 아니라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이 계속해서 물려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단군이 누구에게 왕위를 넘겼다? 기자에게 왕위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기자는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위만조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1대, 2대, 3대 막 단군들이 고조선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오느냐?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연나라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잠깐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요. 요 아랫부분에다가 제가 여백에다가 좀 낙서하듯이 설명을 위해서 필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은 이미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전쟁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였어요. 그 중에서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요 변방에 있었는데, 어쨌건 여러분 나중에 중국은 진나라가 통일하는 거 여러분들을 알고 있을 거로 믿을게요. 진시황. 자, 이 진시황이 통일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나라들이 하나둘씩 어떻게 멸망하게 되겠지. 자, 이때 위기를 느꼈던 연나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조선에는요, 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였대. 이제 단군왕검의 호칭을 버리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네요. 자, 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고조선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왕이 누구를 받아들인다? 위만을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곧장 장군으로 썼대요. 어떤 장군으로 쓰느냐? 여기 변방. 이 중국과의 경계선을 막아주는 장군으로 위만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위만이 단순하게 그냥 들어오진 않았대요.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중국에서 발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위만 혼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위만의 집단, 무리가 있었겠죠. 아마 위만이 통치하거나 위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철기 문화를 이 고조선에 전파한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위만이 이 준왕의 명을 받고 변방을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중국에서 애들이 쳐들어왔다. 나 지금 여기 어디냐, 국경선에서 싸우다가 실패해서 도저히 안 돼서 너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해서 준왕, 이때가 이제 준왕이 머물던 곳이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다고 하는데, 평양성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멸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준왕이 알았다. 위만 얼른 군대를 가지고 들어와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줬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 위만이 갑자기 입을 싹 닫고 누구를 쫓아내? 준왕과 이 평양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때부터 위만이 다스리던 시기,
고조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준왕을 쫓아내고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 이 준왕과 고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가느냐? 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조선의 문화를 남쪽으로 전파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각각 한이라고 하는 명칭의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이름들이 누구 때문에 이 준왕 무리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생겨졌다. 한, 대한, 준왕 이렇게 연결돼요. 준왕이 내려오면서 한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고 이게 나중에 왜 대한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지까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 삼아서 이 준왕은 기자조선의 후손이라고 조선의 사람들은 믿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냥 단군왕검의 후손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종 때의 이야기겠죠. 이 기자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내미가 후손이 준왕이라고 믿었다. 이 사람이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 쫓겨났다. 머릿속에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3학년 때 다시 한번 언급할 내용이니까요. 자, 요 정도만 하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위만은 중국인이 세운 나라, 고조선은 중국 사람이 세운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미했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언급할 게 있는 게, 일단 중국의 기록에도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위만은 동이의 풍습을 하고 왔다. 동이, 이 동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요거 한자 알죠? 중국인들은 자기 빼고 다 오랑캐예요. 이거 오랑캐 이자예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자.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거예요. 동이의 풍습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글자를 파헤쳐 볼까요? 요 두 개의 글자가 나오지. 큰 활을 잘 쏘는 동쪽의 오랑캐. 뭐 남만, 서융, 북적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에 다 오랑캐가, 지들만 문화인이고 다 오랑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이, 바로 우리들 고조선 사람들의 풍습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어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머리에 이렇게 상투를 틀죠. 자, 중국인들은 어때요? 우리와 좀 유사하지만 이거보다 뭔가 좀 봉긋한 이런 느낌의 약간 장비나 관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란이나 여진족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앞머리 싹 까져. 우리 이거 변발이라고 하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머리를 요만큼만 남긴다든지 요것마저도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자, 각각 민족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 일본은 또 어때요? 이렇게 길쭉하게 머리 길게 하는 거, 이거 무슨 스타일인지 알지? 앞머리 까고 이거 산다라박 스타일 옛날에. 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민족마다 헤어스타일이 다른데 이 위만이 이런 식으로 상투를 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리 준왕이 바보 멍청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장군을 시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또 이상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를 가진 장군은 왕이 사는 곳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왕이 사는 곳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무기를 내려놓고 들어가는 게 예절이고 법규야. 그거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쿠데타고 반란이야. 근데 준왕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위만에 대해서 별로 껄끄러움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갑자기 쳐들어, 귀화한 외국인한테 장군 자리도 주고 그 사람이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군대를 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도 위만은 연나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조선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해석도 꽤나 설득력이 있어요. 일단 외모라든지 문화적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위만은 연나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조선 사람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준왕을 쫓아내고요. 준왕은 남쪽에서 마한, 진한, 변한,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뿌리를 두게 되고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만 조선은요, 이제 딱 3대까지밖에 자라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3대째 이제 우거왕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국이 굉장히 힘이 세져요. 그러면서 중국과 고조선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먼저 필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만조선은 이 정도만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 이때 위만조선 때 여러분들 이제 중국이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점차 통일을 해갈 때예요. 나중에 이제 우거왕 때 이야기입니다. 자, 고조선은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손자인 우거왕까지 왕위를 이어가요. 자, 그리고 요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요 한 계열의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형적으로 봤을 땐 요거예요. 누구의 후손이냐? 고조선에서 쫓겨난 준왕의 후손들이다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때 자,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성장을 해요. 힘도 세지고 어쨌든 청동을 쓰다가 철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중국이 아직 한으로 통일되기 전에 막 전쟁이 많은 시기였거든요. 이 전쟁이 많은 시기 혼란한 틈을 타서 고조선이 막 성장을 해요. 그리고 중국과 남쪽의 요 한 지역과 중개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부를 창출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개 무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대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후추 무역. 이슬람 상인들이 서양에다가 후추를 내다 팔 때, 금의 무게와 후추의 무게가 가격이 같을 만큼 엄청나게 후추가 비싸졌다. 이것을 팔면서 이슬람 중동 세력들이 막대한 부를 챙겼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고조선이 한과 아직은 한이 아니죠. 이 중국 세력과 마한진한편은 남쪽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채워나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던 분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중개무역을 하면서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 그러나 이때 누구와 싸우게 되느냐? 중국의 한 나라와 그 다음에 고조선이 싸우게 되면서 결국 한 나라의 고조선이 패배하게 되고요.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뭐 참고 삼아서 이때 우거왕 때 평양성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한 나라의 꿰매 넘어간 내부 변절자가 생기면서 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때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단군조선에서부터 위만조선의 이야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거냐면 여기다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적을 겁니다. 이 고조선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8조 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남겨놨다고 해요. 고조선에는 8개의 법률이 존재하였다라고 중국인들이 기록에 남겨놨는데 그 중에서 남겨진 법률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배워나갈 거예요. 그 3가지를 통해서 중국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고조선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은 교과서 17페이지 여기 고조선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8조법의 내용 중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배운 내용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신 다음에 복습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제발 오프라인 수업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이렇게 안녕을 해야겠죠? 다음에 봐요.